네, 1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지금부터 100일 안에는 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랑 여러분이 썸을 타게 될 가능성 좀 크게 들어와 있어요. 일단 핵심 카드로 지금 여러분이 타워 카드를 뽑으셨거든요. 타워 카드는 이 뜻 자체가 좀 교통사고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차 타고 다닐 때 이제 내가 오늘 사고가 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잘 않잖아요. 그냥 평소랑 똑같이 별 생각 없이 가고 있는데 어느 날은 뒤에서 뭐 갑자기 다른 차가 들이받을 수도 있는 거고 옆에 차선에 가던 차가 갑자기 옆으로 오면서 옆을 치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될 때도 있지만 아니면 내가 어떤 순간적으로 이제 뭐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앞차랑 부딪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죠. 이렇게 교통사고는 사실 뭐 누구의 실수다 이렇게 뭐 말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겠지만 일단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이런 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뭐 사고가 너무 걱정된다라고 해서 아예 운전 자체를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고를 예상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가던 길을 멈출 수도 없고 그러다가 정말 이렇게 갑자기 사고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냥 빨리 수습을 해야 되죠. 이제 그렇게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사실 처리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도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내가 막 잘못하진 않았을까? 꼭 이 사고가 났어야 했던 걸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5분만 늦게 나왔으면 이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외부적인 충격이긴 한데 특히나 과거의 나를 좀 더 돌아보게 만드는 충격이 그게 내가 특히 컨트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충격과 변화를 말하거든요. 그게 이제 타워 카드가 말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연애 운을 봐야겠다라고 물어보고 카드한테 이제 알려줘 이렇게 해서 카드를 뽑았는데 타로 카드가 이렇게 타워 카드를 보여주면 이 카드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번개가 내리치고 이제 탑이 무너지는 좀 그 정도의 충격 내가 미리 알려줄게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게 되거든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생기겠구나 라고 이렇게 미리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분 경우에는 지금부터 100일 안에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썸이나 그런 마주침, 만남, 인연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 뭐 이런 핵심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고가 난 다음에는 사람이 막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결정적인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생기긴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습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타워 카드가 보통 솔로 연애운에서 나왔을 때는 이제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가까이 그냥 지내고 있던 지인이나 배경처럼 그냥 알고 있었던 사람, 지나가다 만나면 그냥 뭐 인사 정도 하는 아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좀 가까운데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가깝지 않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랑 갑자기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는, 같이 있게 되는 좀 그런 장면이 생길 수 있거든요.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해온다거나 뭐 말을 건다거나 뭐 이럴 수 있고요. 또 정말 두 분 다 어떻게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두 사람이 같이 뭐 퇴근길에, 출근길에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서 둘이 좀 얘기를 하게 되고 좀 더 가까워질 수도 있겠죠. 뭐 아니면 뭐 출장을 같이 간다든지 회식 자리에서 원래 여러 명이 있었는데 우연히 뭐 가까이 앉았다. 뭐 그래서 좀 더 깊은 얘기를 나눈다든지 뭐 마지막에 둘만 남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원래는 심리적으로 거리가 멀었었는데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확 가까워지는 좀 그런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통사고랑 똑같이 이제 약간 혼자 남게 되는 시간에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새롭게 보게 된다든지 뭐 아니면 아까 저 사람이 흘리듯이 말한 어떤 말이 있는데 그 의도는 뭘까? 뭐 이렇게 그 사람의 속마음도 생각해 보게 되고요. 예전에는 한 번도 그 사람 속마음이 궁금한 적이 없었는데 근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수습하듯이 갑자기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약간 물리적 거리는 가까운데 심리적 거리가 멀었던 사람, 그 사람이랑 확 전면적인 어떤 관계의 변화를 갖게 되고 두 분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카드가 보여주는 것처럼
원래는 두 분이 같은 탑에 살고 있었어요. 서로 잘 모르다가 그냥 커다란 탑 안에, 엄청 큰 탑 안에 살고 있으니까 서로의 존재를 알긴 알지만 좀 깊이 가깝지 않았는데, 갑자기 번개가 치면서 떨어지게 되는 순간에 이때 이제 둘이 눈을 마주치게 되고, 이 사람 뭐지? 저 사람 뭐지? 이렇게 되고, 이런 정도의 각성과 깨달음, 이런 걸 말하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물리적 거리는 가까운데 심리적 거리가 먼 사람, 그런 사람과의 가까워짐, 이런 장면이라면, 반대로 심리적 거리는 가까운데 물리적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랑 갑자기 충격적인 장면을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친했다가 지금은 멀어진 사람, 그러니까 연락을 최근에 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해온다든지, 그러니까 과거의 연인이 될 수도 있고, 과거의 썸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겠죠. 의도하지도 않았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저 사람의 행동은 뭐지? 이 상황의 운명적인 의미는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모습? 어느 쪽이든 이제 이런 식으로 공통적으로는 연결고리가 원래 하나만 있었거든요.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근데 그게 두 가지가 한 번에 확 가까워지는 결정적 계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연애 운이든 개인적인 운세의 흐름을 봤을 때도 타워 카드를 뽑으시면 보통 많은 분들이 걱정을 더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체 또 워낙에 예상하지 못했던 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오늘 나머지 카드들 보시면 확실히 좀 긍정적이고요. 두 분 관계가 어쨌든 과거보다 훨씬 좋아질 거고, 또 운의 흐름상 지금 좋아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 사람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이랑은 지금부터 100일 안에 특정 장면으로 인해서 가까워지는 것, 그게 지금은 업을 해소하는 운명의 고리에서 반드시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 장면이다. 이건 확실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어떤 의미냐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사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어떤 동시대에 살고 있고, 심지어 주변 환경에 머무르고,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되고, 이렇게 남다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런 식으로 인연이 맺어진다라는 건 사실 확률적으로 진짜 엄청난 우연에 해당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인연을 생각했을 때 이번 생애에 이 인연이 등장하는 어떤 이유, 어떤 이슈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전생에서 해소가 되지 못했고, 그래서 이번 생애에 다시 그걸 해결해야 한다는, 해소해야 한다는 미션이 이제 두 분 다 있다. 그래서 다시 맺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거든요. 두 사람은 또 이제 각자 다른 차원의 업을 해소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애증의 관계였는데 이번에는 가족으로 묶인다든지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꼭 같은 관계가 다시 재생되는 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속담도 생각해보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옷깃을 생각할 때 그 어깨 근처에 있는 옷 끝소매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속담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 옷깃이 그 두루마리, 굉장히 큰 그 소매폭이 엄청 넓은 두루마기를 이렇게 입었을 때 팔 안쪽에, 이 겨드랑이 쪽에서 손목까지 내려오는 이 안쪽 부분을 옷깃이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려면 그 안쪽이 스치려면 거의 이제 서로 껴안아야, 이 정도 돼야, 그 정도 몸이 가까워져야 옷깃이 스칠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 말은 사실 엄청난 가까운 사이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관계를 말해요. 그리고 그 인연이 진짜 얼마나 희귀한 건지 오히려 더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100일 안에 1번분도 그 안쪽 옷깃이 서로 스치는, 그게 이제 원래는 몸이든 마음이든 멀리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100일 안에 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직면, 면대면, 얼굴을 마주하는 이제 그런 정도의 페이스 투 페이스 교통사고급 사건이 펼쳐질 것이다. 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사람이랑 한번 이렇게 마주침이 있은 다음부터 계속 연락을 하시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라고 보여요. 오늘 마지막 카드들도 그렇거든요. 두 분이 사실 전생의 인연이 어떤 특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지금부터 100일 안에 해결하기 시작한다. 운명이 지금 전생부터 설계해둔 어떤 교통사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마음을 조금 열어두시고 벽을 치지 마시고
또 기존의 고정관념은 조금 내려놓고 다가오는 교통사고를 한번 현명하게 수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관계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부터 한동안은 충분히 좀 썸 탈만한 정도의 가치가 있고 그 상대방의 가치도 있지만 지금 이번에 해결해야 되는 어떤 두 분의 카르마 이런 것들이 지금 가치 있는 그런 인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이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를 보면 특히 좀 과거 사람이 소환되는 좀 그런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100일 안에는 여러분한테 일단 누가 먼저 연락을 해오는지 그걸 잘 관찰해 보시고요. 근데 그게 꼭 과거 연인, 과거 썸 이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과거에 알던 지인, 원래는 정말 썸 같은 것도 생각 전혀 안 했던 사이, 진짜 그냥 아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완전히 뉴페이스는 아닐 가능성이 지금 훨씬 더 크게 들어가 있어요. 이제 지금 두 번째 카드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부터 100일 동안 어떤 시기를, 패턴을 가지게 되는지 지금 달의 주기를 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카드를 뽑았는데 이 카드가 남교점 카드거든요. 남교점 카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당신이 과거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붙잡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남교점은 원래 출발점, 스타팅 포인트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출발점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 그 과거 경로에 대한 의미를 말해요. 근데 달은 원래 항상 움직여야 되거든요. 한순간도 멈추질 않아요. 북교점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한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좀 이런 에너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남교점 에너지가 말하는 이미지는 약간 우리가 차 타고 갈 때 내비게이션 이렇게 찍어서 보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목적지를 어디를 가겠다 그러면 이제 내비에 그 장소를 찍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거기까지 그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는지 일단 내비게이션이 한번 싹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출발을 해요. 이제 그러면 그 경로를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죠. 또 움직이는 걸 이제 신호를 받아가지고 내비가 지도를 이렇게 계속 움직여가면서 보여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운전을 하면서 내비를 보고 또 그때 보는 게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제한 속도 같은 게 있는데 내가 지금 맞춰서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보고 또 결정적으로 내비의 역할은 앞으로 뭐가 나올지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봐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운전을 하면서도 출발점을 알기도 하고 경로를 알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운전해 가는 순간에는 과거 경로는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현재의 위치도 사실 바로 과거로 가버리죠. 이제 그러니까 현재 경로도 사실 계속 과거로 향해 가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앞을 보고 미래를 생각해야지 과거를 돌아보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남교점 카드의 메시지거든요. 과거의 경로를 아예 모르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아예 이제 기억에서 바로 삭제하지는 못해요. 이미 지금 방금 왔잖아요. 현재가 바로 과거가 되고 미래도 결국 언젠가는 조만간 과거가 되죠. 이제 그러니까 아예 잊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과거에만 매여 있으면 앞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과거에서 온 것은 맞지만 이제 우리는 미래를 봐야 한다. 그래서 남교점은 과거를 아예 지우라는 이야기는 아니야. 하지만 과거가 너를 계속 붙잡게 내버려두면 너는 앞으로 갈 수가 없어. 이런 메시지를 말하거든요. 특히 이 카드에서 중요한 부분은 당신의 과거라고 적혀있는 부분이에요. 이 과거라는 것도 객관적인 과거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당신의 과거. 당신이 생각하는 그 주관적인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랑 또 나머지 카드들의 에너지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이번 분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과거 그 안에 약간 부정적인 관념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대놓고 진짜 부정적이진 않을 수 있고요. 약간 뿌연 것처럼 딱히 그냥 아무 감정 없는 사람인데 긍정적인 감정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결정적으로 타워 카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정말 뜬금없이 갑자기 확 다가올 수 있다.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과거 관념을 벗어나야 된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무관심했던 그런 사람, 과거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과거 연인이나 썸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좋은 기억도 있겠지만 지금 카드들을 보면 좋지 않은 기억도 있으신 것 같아요. 과거에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약간 칼처럼 꽂혀가지고 절대 좋게 기억될 수는 없는 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두 분의 마지막 장면이 너무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 두 분이 일단 인연은 끝내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이 소식을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들었을 수 있거든요. 뭐 요즘 다른 사람 만나고 있대, 뭐 아니면 잘 지낸대, 뭐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통적인 에너지가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좀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감정만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 연락 자체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또 약간은 부담스럽고 저 속마음은 뭘지 어떤 의도가 궁금해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썸이나 연인이 아니라 그냥 알고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연락해?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경우가 더 힘든 게 여러분도 이제 이 사람을 과거에도 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두 분의 어떤 정말 에너지가 맞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뭐 아니면 그 순간에 과거에 접점이 있었던 순간에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딴 사람을 아예 마음에 두고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과거에 원래 인연이 닿지 않았다는 거는 그만한 또 과거의 이유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과거에 자꾸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옛날에도 잘 안 됐던 사람인데 다시 될까? 지금 와서 될까? 뜬금없이 이 사람이? 좀 이런 느낌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100일 동안 핵심 장면이 어쨌든 과거 사람이 소환되는 이 장면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 마음에 일단 첫 번째로는 잘 안 끌릴 수도 있어요.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정의 카드를 핵심 카드로 가지고 오셨거든요. 이 카드가 원래 솔로 연애운으로 나왔을 때는 약간 뽑은 사람, 이 주체자 자체가 약간 냉정해져요. 굳이? 뭐 내가? 뭐 이 사람이랑? 약간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되고 저울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꾸 재보게 되고 빨리 이래 칼을 뽑아가지고 판단하려고 하고 썰어내려는 좀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단절의 에너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정의의 여신 발밑에 돌이 있는데 이 돌 밑에 남교장 카드가 나와가지고 얘가 지금 계속 흔들고 있는 좀 그런 격이에요. 너는 지금 과거의 관점을 돌판으로 삼아서 계속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오늘 별 카드도 나왔는데요. 다른 카드들의 별 카드들이랑 이 카드는 조금 다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카드에서의 별 카드는 하늘에 이제 별똥별이 떨어지고 있고 이제 주인공이 그 별똥별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으로 나와 있어요. 별똥별은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흔적을 길게 좀 남기죠. 그래서 우리가 별똥별이 지나간 자리들을 이렇게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별똥별은 이렇게 떨어지면서 지나간 자리 이거 보는 거는 진짜 내비게이션의 과거 장면 보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별똥별이 결국에는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이 운석이 어디로 떨어질 건지 그걸 아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별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 운석이 지구에 떨어진다는 건데 그게 진짜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 매이는 것보다 지금 얘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지금의 장면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갔는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또 지금 위에 완즈 기사가 나왔는데 이 완즈 기사가 정의의 여신한테 다가온 격이거든요. 여러분한테 이제 완즈 기사가 오는 거죠. 근데 완즈 기사를 보시면 이 카드에서는 주인공이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원래 눈을 봐야지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완즈 기사는 눈을 가리고 있지만 그래도 정의의 여신을 향해서 일단 돌진하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은 너에게 내 마음을 보여줄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네가 나의 진심을 읽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근데 내가 도착하면 우리가 만나게 되면 정확한 타이밍이 되면 내가 정말 보여줄게. 그리고 나는 지금 완즈 기사야. 진짜 빨리 갈게. 당장 갈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생각해 보셨을 때는
이번 분한테는 지금부터 100일 안에 이렇게 완지의 기사가 돼서 달려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어떤 마음을 보여주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과거부터 달려온다. 근데 그때에 대한 감정이 여러분이 썩 그렇게 좋진 않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부터 먼저 이번 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뭐 부정적인 감정 혹은 별로 그냥 아무 뜻 없이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누군지 일단 알아보시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게 알아보는 게 타워 카드가 나온 이상 쉽지가 않거든요. 그 사람 누구고 어떤 시점에 올지, 이거는 타워 카드가 떴기 때문에 사실 모를 수 있어요. 모르는 게 당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누가 오든 과거 인연이 어떤 사람이 오든 어쨌든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과거의 감정이 있는데 썩 좋지가 않다. 썩 좋지 않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막상 왔을 때 내가 과거의 고정관념 가지고 판단하지는 말자. 좀 이런 마음, 그 지금의 여러분의 좀 냉정해지고 좀 차가워진 마음의 온도, 그거만 약간 데워주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지금부터 100일 안에 정말 연애를 시작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게 들어와 있거든요. 일단 핵심 카드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를 뽑아오셨어요. 근데 이 카드는 이제 움직이지 않았던 바퀴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운명의 바퀴예요. 이게 막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막 움직여가지고 지금 3번 분 앞에 도착했다. 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3번 분들 중에서 나는 좀 연애운이 참 침체기다, 정체기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운명의 수레바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정말 곧 여러분의 운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 바퀴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회전을 하다 보니까 아래에 있던 것이 위로 올라가고 또 위에 있던 것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순환의 에너지가 있어요. 이제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얘는 고정관념의 변화라는 걸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100일 동안은 3번 분들은 여러분의 어떤 과거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진짜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진짜 전혀 이상형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스타일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지금부터 100일 안에 끌리게 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진짜 전혀 매력이 없어 보였거든요. 근데 뭐 그 사람을 조금 새롭게 보게 될 수도 있어요. 전혀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이런 면이 있는 사람도 괜찮겠다. 뭐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막 생긴다기보다는 내가 몰랐던 이런 면도 있구나. 그게 나에 대한 면이든 상대방에 대한 면이든 내가 생각하는 연애의 관점이든 이거 좀 새롭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이 수레바퀴는 과거부터 굴러와서 지금 여러분 앞에 도착했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솔로 연애운을 볼 때 재회운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과거 사람이 그때 뭔가 해결하지 못했던, 해소하지 못했던 카르마가 있고 그걸 꼭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지금 등장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똑같은 사람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과거 관계를 똑같이 반복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두 분이 만났을 때 그냥 좀 어려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뭐 미래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안 하고 가볍게 만났다가 헤어졌어요. 근데 이제 다시 만나요. 그러면 과거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고 이제 결혼 얘기를 한다든지 뭐 동거를 하자, 뭐 유학을 가자, 뭐 이직을 같이 하자, 뭐 서로 이사 가자, 뭐 각자 집에 인사를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관계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을 때는 보통 재회운으로 해석할 때는 과거의 운과 다르게 지금은 성숙한 관계로 돌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리고 과거에는 두 사람이 그냥 데이트만 반복했거든요. 이제는 뭔가 같이 뭔가 준비를 한다든지 뭐 사업을 한다든지 이 네 가지 상징들이 다 인생에 뭔가 과업을 해결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새로운 걸 배우는 차원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뭐 두 분이 뭐 공동의 목표를 가지게 된다든지 앞으로 같이 뭘 해보자라든지 확실히 이제 두 분의 인연의 결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만나서 데이트하는 게 우선순위였다면 그게 이제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또 아래에 있던 우선순위, 미래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게 이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의 대변화 이런 식의 차원이 바뀌는 그런 장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또 그거를 지금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4가지 상징들이 지금 당장 해결해. 지금 학습해야 되는 거야. 너 인생에서 지금 이거 배워야 돼. 업을 해소해야 돼. 카르마를 해소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메이저 카드 중에서도 이 운명적인 힘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카드거든요. 원래 다른 메이저 카드를 보시면 보통 인물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향들이 뭐 강조된다, 뭐 아니면 어떤 특정한 상황이 생기는데 그때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된다, 뭐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거든요. 근데 운명의 수레바퀴는 일단 인물이 없어요. 천사도 신적인 존재고 스핑크스도 사람 같아 보여도 얘는 이제 실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 약간 초월적인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100일 동안 3번 분들은 인생 전체에서도 약간 연애 패턴의 터닝 포인트, 분기점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될 수 있다. 좀 이런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오늘 나머지 카드들, 이 나머지의 에너지를 생각해 봤을 때는 과거 사람이 등장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면으로 다가오는 진짜 새로운 차원의 인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정말 과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사람일 가능성이 사실은 더 크게 보여요. 왜냐면 지금 완즈 4번이랑 완즈 5번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과거 결말을 끝낸다. 하나의 주기가 끝났다. 이런 걸 말하는 월드카드가 나와 있고 또 마지막 카드도 보시면 얘가 지금 컵 1번이거든요. 컵 1번은 좀 지하수가 뿜어져 나올 정도로 땅속에 아예 묻혀져 있던 것인데 신선한 물이 솟구쳐 나온다. 물은 감정을 말하거든요. 흘러 넘칠 정도로 감정이 새롭게 솟구친다. 충분한 감정이 등장한다. 좀 그런 에너지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감정이 온다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나에게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등장한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지막 카드에 컵 1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새로운 인물일 가능성이 사실 더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뉴페이스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거의 그 사람은 이제 얼굴을 바꿔 끼고 오는 그런 정도로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 이런 에너지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 결정적으로 조언 카드에서는 완즈 9번이 나왔고 가운데는 컵 6번이 있고 또 마지막에 컵의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100일 동안은 여러분이 뭐 그 사람한테 먼저 호감을 가진다라기보다는 여러분은 그냥 생각이 바뀌는 거고 상대방이 먼저 호감을 갖게 되고 여러분은 애정을 받아들이는 사랑이 오는 좀 그런 차원이 더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 근처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아니면 새로 알게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3번 분한테 좋은 감정이 있게 되고 그걸 이제 100일 안에 표현하려고 할 것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를 갖고 왔다 보니까 워낙 조금 묵직한 감정이고 또 새롭고 신선하고 그러면서도 진지한 그런 차원이 훨씬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컵 기사 카드에 보조 카드로 완즈 8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신호가 좀 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좀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천천히 오질 않아요. 지금 롤러코스터 타고 있잖아요. 아주 좀 근데 순식간에 지나가는 신호로 또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서 눈치채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상황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 사람이 친절하게 대할 수 있거든요. 근데 3번 분한테만 친절을 약간 한 스푼 더 떠서 담아서 표현한다든지 뭐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뜻이나 어떤 의도를 생각해 보면 나한테 얘기하는 건가? 좀 이런 식 신호가 약간 섞여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여러분 혹시 뭔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골라내는 거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제가 떠오르는 장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모래가 엄청 많이 있는 모래사장에 서 있으신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 모래사장에는 모래가 엄청 많잖아요. 돌이 막 그리고 섞여 있겠죠. 근데 모래들을 막 이렇게 저렇게 파다 보면 중간에 어떤 돌이 있는데 그 돌이 되게 반짝이고 되게 예뻐요. 근데 물론 그게 꼭 보석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왠지 이 돌을 집에 가져가고 싶어요. 어디단가 내가 책상에나 어디 두고 싶은 약간 나만의 특별한 돌 그런 걸 찾아내는 장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래들 중에서 여러 가지 신호가 있는데 그 중에 나만의 돌을 하나 골라내야 되는 그 정도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분명히 찾다 보면 있을 거거든요. 오늘 분명히 100일 안에 돌을 하나 골라서 집에 가져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지금부터 100일 동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여러분을 향해서 오는 묵직하지만 미세한, 하지만 분명히 사랑을 말하거든요. 그 속삭임이 있을 거예요. 또 그 사람은 컵의 기사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치채 주기를 바랄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표현법이나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이 바로 눈치채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리딩을 기억해 두시면서 한번 100일을 관찰해 보세요. 나한테 약간 비밀스러운 시그널 이런 걸 보내는 사람이 누굴까? 특히 그 사람이 나한테 신선한 뭔가를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좀 새로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탐색하기 시작해요. 저 돌 예쁜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저기 가서 제대로 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에너지거든요. 이제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때 지금 달 카드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당신이 뭘 내려놔야 된다. 근데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지 돌아봐라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결국 이제 상대방의 그 신호를 골라낼 때 저 사람 마음이 뭔가 음흉할 것 같아. 뭐 다른 속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너무 여러분의 장벽을 높게 세우지 마시고 가능하면 좀 긍정적인 태도로 그 신호를 골라내 보세요. 왜냐면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기 때문에 진짜 운명적인 사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4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고르신 카드를 보면 지금부터 100일 동안은 여러분이 조금 더 예전보다는 과감해지실 것 같아요. 핵심 카드를 보시면 지금 7번 전차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숫자 7은 이제 서양에서는 일단 럭키 세븐 이렇게 행운의 숫자로 생각하잖아요. 한 자리 숫자 1부터 9까지 중에서 어쩌면 가장 많이 사랑받는 숫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숫자 7이 가지고 있는 럭키한 그런 에너지, 그 행운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그게 이제 서양에서 가지고 있는 그 운명의 기운과 어떤 하늘의 기운, 우주의 기운이 있는데 그게 나의 편이 될 때 그때 숫자 7을 외치고요. 이제 그때 그런 그 에너지가 나를 서포트하고 있다는 게 그냥 내가 지금 우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의 어떤 미래 전체에 있어서 하늘이 지지하고 있고 도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한 긍정적인 신념과 믿음을 담고 있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양이든 동양이든 그 행운이라는 단어 자체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원하고 있어요. 미래는 원래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늘이 내 편인데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그럼 나는 해볼만 하지. 살아볼만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비학적인 면을 생각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 숫자가 문화에 주는 영향력을 생각해 봤을 때도 이 숫자 7은 진짜 강한 믿음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신뢰를 가지고 우주의 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에너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원래 수비학으로도 생각해봐도 이 숫자 7은 앞으로 치고 나가는 도전을 말하고 변화의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각적인 에너지를 표현한 게 바로 이 전차카드예요. 주인공을 보시면 이제까지는 뒤에 있는 성에서 살고 있었어요. 여기서 무술 훈련을 진짜 열심히 해온 어떤 기사를 말하기도 하고 저는 왕자로 해석하기도 해요. 이 왕자가 백마랑 흑마, 이게 진짜 완전 능력자인 두 개의 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거침이 없는 거죠. 앞으로 가도 돼요. 얘네가 있는걸요. 그러니까 굉장히 앞으로의 승리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있어요. 비장해 보이는 이 사람 표정도 보면 전쟁에서 나는 꼭 승리할 거야. 승리할 수 있어. 목숨 걸고 싸우겠어. 약간 이런 투쟁의 의지?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전차 카드가 보통 나왔다, 아니면 여러분 소울 카드가 전차 카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좀 타고난 전투력을 가진 사람, 전쟁을 지휘할 수 있고 앞으로 막 나아갈 수 있고 긍정적이고
저돌적이면서 물러서지 않는 그런 장수, 이런 에너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거든요. 뭐 원래 전차가 내가 소울카드가 아니야 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100일 동안 4번분이 지금 전차 에너지를 받아오셨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더 과감해지실 거예요. 특히 이 좀 과감해진다라는 차원이 나는 이게 좋아, 이게 싫어, 이렇게 좋고 싫음, 이 호불호 이런 거에 대한 표현도 강해진다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예전보다도 난 이거 좋아, 나 이거 할 거야, 이렇게 선택에 있어서도 당연히 자신감이 생기겠죠. 근데 오늘 두 번째 카드로 나온 달 카드에서도 보시면 물병자리 보름달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 보시면 세상에 보여줘라, 진짜 당신의 모습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짜 나, 또 내가 나이고 싶은 나여야 되고 나의 어떤 추구미 이런 것들을 진짜 당당하게 보여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당당함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두 카드가 있는데 지금 얘가 연애운으로 우리가 지금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번 분께서는 평소보다 조금 더 과감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랑 연애하고 싶어, 뭐 이런 것도 생각이 약간 더 뾰족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걸 대놓고 표현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은연중에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좀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부터 100일 동안은 특히 SNS 같은 곳에 연애에 대한 생각을 올리시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련된 어떤 기사나 게시물 이런 걸 보고 나서 댓글을 달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댓글 다는 거? 뭐 그건 별거 아닌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내 생각을 표현하는 거야? 뭐 내가 댓글 단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주의 에너지는 그렇게 운동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이랑 언어는 정말 밀접하게 관련돼 있거든요.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만 돌아다닐 때는 그게 구체화되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어떤 글자로 이렇게 언어로 표현이 되면 그때부터 구체화되고 어떤 정해진 관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사고에 영향을 줘요. 이게 약간 어떠한 연관관계냐면 원래 어떤 진흙처럼 말랑말랑한 게 생각이다 라고 한다면 언어가 나타나서 그걸 도자기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도자기를 다시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거기서 구워지는 좀 그런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댓글을 달면 그 댓글대로 그냥 스치듯이 하는 말 이런 걸로도 그 안으로도 에너지가 충분히 정교화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이 점점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진짜 사람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거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도 있지만 그 말에 의해서 다시 내 생각이 피드백을 받거든요. 그래서 댓글 다는 거, 뭐 아니면 친구들 막 대화할 때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반응하는 거, 이런 것도 꼭 뭐 언어가 아니라 비언어적인 시그널이라고 하더라도 에너지가 한번 구체화돼서 어떤 물질처럼 되면 그게 다시 그 에너지에 다시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일부터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구체화하는지 그 구체화되는 에너지를 눈여겨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나는 어떤 연애를 하고 싶구나,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구나, 이런 것도 지금부터 100일 안에 제대로 알게 되실 거고요. 그걸 은연중에든 대놓고든 세상에 좀 드러내게 될 거예요. 그럼 또 그게 세상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의 에너지 변화를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 4번은 이런 사람 좋아하나 보다, 연애관이 이러이러한가 보다, 이런 것도 정말 대놓고 여러분한테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깨닫게 돼요. 그 무의식에 의해서 정말 미세하게 많은 변화가 지구의 중심부에서부터도 일어나는 그런 파장을 주게 되거든요. 그 에너지를 직감한 사람은 또 여러분한테 그 에너지에 맞는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소개를 해주게 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 사람이 지금 4번이 말하는 뉘앙스가 약간 나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여러분을 새롭게 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미세한 에너지라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지만 한번 언어로 전달되면 어떤 특정한 사람을 끌어당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아주 작아 보이는 생각의 씨앗, 그 에너지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리고 그 표현이 다시 어떤 에너지로 영향 주는지 지금부터 100일 동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흐름이 왔을 때는 현실적으로 진짜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정말 건너서 소개를 받게 되는 상황이에요. 4번분이 은연중에 표현한 것들 혹은 드러나는 에너지들 이런 것들이 전달되면서 그 생각의 주파수가 비슷한 사람까지 연결이 되면서 그 사람을 소개받을 수 있고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나랑 안 맞아요. 그러면
그 인연이라는 게 맺어지지가 않아요. 아닌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거절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에너지가 닿지가 않아가지고 주파수가 안 맞아서 인연이 맺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오히려 나쁜 인연은 연결이 안 되는 게 좋아요. 인연이라는 거는 또 연결고리가 너무 많아서 다양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전파방해 수준이 되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에너지는 나의 생각과 언어에서 잘려나가게 되고, 필요한 인연만 조금 더 두드러지고 신호가 굵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될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실제로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어떤 호감의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나는 그 사람 괜찮던데?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나도 모르게 진짜 툭 말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특정한 사람한테 순간적으로 말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당신은 정말 센스 있으시네요? 진짜 보는 눈 있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게 상대방한테 전달되면서 이거 뭐지? 이렇게 주파수가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두 분의 인연이 좀 더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지금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여자 주인공이 잠들어 있는데 남자가 와서 파란색 장미꽃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눈 뜨면 바로 장미꽃을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파란색 장미는 실제로 우리 세상에 존재할 수 없거든요. 만약에 파란색 장미를 여러분이 보게 되신다면 그건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낸 장미예요. 그리고 지금 주변을 보면 많은 상징들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란색은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에너지 레벨,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일 안에 여러분이랑 이 에너지 레벨에서 주파수가 맞기 시작하는 사람이 등장할 거고, 꽤 가까이 올 수 있고 곧 눈 뜨면 알아볼 수 있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내가 진짜 감각이 좋으면 약간 실눈 떠서 누군지도 볼 수 있고, 아니면 과감하게 내가 지금 돌진의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과감하게 볼에 키스를 할 수도 있겠죠. 진짜 코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일 동안은 여러분도 세상을 향해서 주파수를 좀 더 많이 내보내시고, 나는 이런 사람이 좋아, 나는 이런 스타일이 좋아, 나는 이런 연애 해보고 싶어, 이런 것도 많이 내보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물론 그 전에 내가 어떤 주파수를 내보낼지, 나의 생각은 어떤지, 난 진짜 어떤 사람이랑 어떤 연애하고 싶은지 그 생각이 정리되는 게 먼저죠. 그리고 나서 그걸 구체화해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걸 다시 피드백하면서 생각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과정 안에서 여러분이랑 주파수가 맞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여러분한테 이 파란색 장미를 가지고 고백할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다. 좀 이렇게 보여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5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지금부터 100일 동안 정말 연애운이 좀 피크를 찍을 수도 있겠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핵심 카드로 5번 분들이 태양 카드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태양 카드는 메이저 카드 중에서 거의 가장 긍정적인 에너지가 강한 카드거든요. 태양이 떴다라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어두움은 일단 사라져요. 이제 태양이 뜬다. 그럼 결국 운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무조건 상승세를 탄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태양 카드를 연애운으로 해석하면 일단 나의 매력이 태양처럼 떠오르고요. 또 에너지가 합이 들어온다. 이런 뜻도 있어요. 특히 태양 카드는 어린아이가 보통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새로운 생명력, 또 활력과 그런 에너지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랑 나랑 활력이 넘쳐요. 그러니까 궁합이 잘 맞는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카드랑 다르게 이 카드를 보시면 태양이 뜬 게 아니라 태양 뒤에 태양을 배경으로 두고 천사가 내려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관계성이 좀 더 강조된 카드예요. 이 천사가 이 아이를 해바라기로도 보호하고 말로 끌어주고 천사의 보호 아래 있는 건데, 이 자리가 지금 사실 여러분의 핵심 감정 라인을 두고 뽑은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를 여러분에게 맞게 해석을 해본다면 5번 분이 지금 천사의 자리에 계신 거고, 보호하고 싶은 아이, 진짜 사랑스럽고 애정을 막 주게 되는 아이, 정말 순수한 아이가 생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일 안에는 여러분이 먼저 호감을 갖게 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생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지금 일방적이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이 카드는 여러분이 여성의 자리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번에는 상대방이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도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호하려고 한다. 결국 어떤 같은 사랑의 에너지 레벨을 주고받는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죠. 특징적으로 생각하면 일단 먼저 태양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상대방이 좀 귀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분이 나이가 좀 어릴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상황 또 여건 이런 것들이 좀 아직 미완성인 그런 상태일 수도 있죠. 그게 아니라 진짜 어린아이처럼 외모가 귀여워서 여러분이 이 사람 얼굴을 보고 있으면 자꾸 좀 웃음이 난다든지 뭐 기분이 좋아지고 화가 나다가도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지는 그런 특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은 당연히 지금 순수한 어린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화가 난다는 게 이 사람 때문에 화가 난다기보다는 딴 데서 화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풀려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어두움이나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들이 어두움이 있었는데 이 어린아이를 보면 싹 이렇게 말끔하게 사라지는, 겨울 동안 눈이 막 내려서 쌓여 있었는데 태양을 만나면 녹아요. 이렇게 사르르 녹는다. 좀 이런 차원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진짜 궁합이 잘 맞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궁합이 잘 맞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서로 각자의 삶이 균형적으로 살아있는데 그 삶의 어려움을 나눴을 때 대화가 잘 되고 의지가 되고 또 서로에게 힘을 주고 각자 그래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원동력이 되는 모습이 있을 때 궁합이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이 태양 카드에서 표현하는 에너지. 외모가 아니라 뭐 행동이나 성향이 귀여워서 그래서 여러분이 아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약간 이거는 좀 이중적인 매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날카롭고 뾰족한 외모예요. 근데 막상 보면 행동은 좀 곰처럼 둥글둥글 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평소에는 진짜 논리적이고 꼼꼼하고 막 그런데 가끔 굉장히 허당이에요. 이제 그래서 어린아이가 보여주는 것처럼 약간 진짜 그야말로 인간적인 매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여러분이 천사처럼 바라보게 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이고요. 또 천사가 없으면 이 해바라기도 존재할 수가 없고 백마도 없어요. 이제 이 어린아이는 진짜 태양 없으면 척박하고 험한 세상 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는 이제 5번 분이 생각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람은 진짜 나 없이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어? 나 없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 좀 이런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그 상황이 이제 반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히려 이 상대방도 여러분을 보면서 5번은 진짜 나 없으면 어떻게 살아? 좀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어르신들 분들 중에 부부로 진짜 오랫동안 행복하게 백년해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부부가 있는데 두 분이 진짜 서로 알콩달콩 사는 그런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이 잘 지내다가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분이 일단 먼저 돌아가시겠죠? 이제 그러면 그때 나머지 한 분도 진짜 1년도 채 안 돼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거의 평생을 같이 지내다가 잘 지내다가 짝을 잃고 나면 이게 삶의 많은 부분에서 진짜 외롭기도 하고 그게 그 혼자 있는 감정이 신체화되면서 신체적인 건강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먼저 가신 분을 따라서 삶을 정리하는 그런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이 약간 그 정도의 에너지 교류가 있을 수 있겠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오랜 세월 함께 있을 정도로 뭐 한두 번 만나고 마는 사이는 당연히 아닐 거고 뭐 잠깐 썸 타다가 마는 그런 사이도 아닐 가능성이 일단 크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을 내가 100일 안에 어떻게 만날 거냐 이걸 해석해 봤을 때는 지금 먼저 바보 카드랑 컵 1번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윗줄에서 보시면 숫자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 0에서 2로 가고 2에서 3으로 가는 모습이 나와 있고 아래줄도 보시면 2에서 10으로 가고 10으로 한 번 더 도장을 딱 찍어주는 좀 그런 모습이에요. 0번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원래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우주가 존재하지 않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었는데 둘 사이에 아무 정말 에너지도 없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둘이 되고 둘이 됐더니 셋으로 발전한 삼각형을 이루는 화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두 분은 완전히 뉴페이스 서로 거의 존재도 몰랐던 사이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이고요. 0번 카드가 나왔을 때는 소개로 만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보 카드랑 1번 컵 카드는 변화랑 이동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활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일 수 있거든요.
소개로 만난다라고 한다면 진짜 난생 처음으로 1대1로 만나는 그런 가능성이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생활의 변화다라고 한다면 뭐 조직이 달라져요. 이제 그래서 서로 알게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은 가만히 계신데 저 사람이 들어온다든지, 뭐 모임에 처음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고정된 멤버들이 있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새로 들어온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조카드 숫자들이 1에서 10으로 한번 뛰는데 그 다음에 다시 10번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순간부터 지금 딱 바로 1부터 10까지 한 번에 가요. 그러니까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은 초반에 확실히 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상대방한테 연락할 일이, 공적인 일이 생겨서 연락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도 나도 사실 당신한테 연락하려고 했어요, 뭐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원래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엉뚱한 데서 우연히 만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1에서 10까지 가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운명적인 의미 있는 사건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10번 카드도 그냥 10번이 아니라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이기 때문에 우연처럼 보이는 어떤 운명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번 분들은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인데 초반부터 뭔가 옛날부터 만났던 느낌이야, 뭐 아니면 운명적인 포인트, 이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났지? 우리 진짜 알고 보니까 되게 비슷하네? 뭐 이런 식으로 운명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상하게 자꾸 연락할 일이 생겨요.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상대방도 사실 나도 연락할 거였어,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처음 알게 된 사람인데 한 번 만나고 말 줄 알았는데 다른 데서 또 만난다든지, 아니면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긴다든지, 약간 굉장히 특이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부터 100일 동안은 그런 사건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카드들의 에너지를 보면 사실 운명이 알아서 세팅은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조언 카드를 보시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라, 그래서 먼저 움직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적극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운명이 말해주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이걸로 연락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든지, 의외의 장소에서 저 멀리 그 사람이 있네, 이렇게 보인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말할 게 생겨서 뭐 용건을 남긴다든지, 아니면 나도 몰랐는데 저 사람한테 부재중 전화가 와 있다든지, 뭐 그럴 때 이제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그럼 내가 먼저 연락해보지, 뭐 쿨하게 한 걸음 먼저 다가가 보세요. 정말 진짜 태양처럼 맑고 그리고 뜨거운 그런 사랑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